안녕하십니까, 에듀PD 김동재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위험물 기능사 실기 OT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실기 관련된 얘기들 잠깐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답 쓰는 Q&A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험물 기능사 실기 직무 분야 화학 위험물 실기고요. 최근에 출제 기준이 바뀌었죠. 25년 1월 1일부터 29년 12월 31일까지 그 출제 기준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무 내용입니다. 위험물을 제조 중에서 저장 취급하고 각 설비에 대한 점검과 재해 발생 시 응급조치 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수행 준거를 먼저 볼게요. 자, 위험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위험물의 성상이나 유해성을 조사하고요. 운송 운반 방법, 저장 취급 방법, 소화 방법 등을 수립할 수 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 운송 운반 기준과 시설을 파악할 수 있고요. 저장 기준을 파악하고 위험물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물 취급소와 이동탱크 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다. 제조소 얘기, 저장소 얘기, 취급소 얘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 1번부터 7번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많이 나오는 부분은 요 1번 파트 위험물 성상, 소화 방법, 그 다음에 화학식 쓰는 것들, 그런 것들 아주 중요하니까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기 검정 방법입니다. 필답형입니다. 필답형. 우리가 2019년 전까지만 해도 위험물의 작업형이 있었어요. 우리가 동영상을 보고 그거에 대한 조치사항을 쓰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사라졌고요. 이번에도 계속해서 필답형으로 갑니다. 시험 시간은 90분이고요. 약 20문제가 출제가 되더라고요. 20문제가 출제됩니다. 근데 그 밑에 하부 문제까지 포함하면 20문제가 넘을 수도 있죠. 넘을 수도 있어요. 근데 90분 여러분들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만 따라와 주시면 가능하다. 자, 출제 범위 볼게요. 위험물 취급 관련해서 1류부터 6류까지 확인하는 거, 얘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위험물 운송 운반, 그 다음에 위험물의 저장 취급, 그 다음에 제조소의 유지 관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여러분들이 필기 공부를 정말 실속 있게 잘 하고 오신 분들은 실기가 정말 쉽게 갈 거예요. 왜냐하면 했던 얘기 또 나오거든. 하지만 차이점은 뭐예요? 그때 내가 그냥 머리로 알고 눈으로 알고 체크만 했던 게 이번에는 써야 돼. 화학 방정식 고르기만 했어. 얘 뭔지 고르기만 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내가 직접 화학 방정식을 써야 한다 라는 거 말고는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물 취급, 우리 1에서 6류까지 필기 때 암기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에 따라서 실기를 편하게 갈지 아니면 어렵게 갈지 그게 결정됩니다. 그냥 필기 때 대충 외워서 찍어서 잘 맞아서 60점 커트라인 간당간당하게 오신 분들은 고생하셔요. 어쩔 수 없습니다. 다시 하셔야 돼요. 근데 필기 때 열심히 하신 분들 그냥 스무스하게 다 했던 거네. 다시 기억나는구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비중은 1번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1번을 기반으로 2번, 3번, 4번이 갑니다. 1번에 있는 위험물 성상 이런 걸 알면은 2번, 3번, 4번은 쉽게 따라옵니다. 관련된 기준의 쭉 법규들이 나와 있는데 그 법규가 다 성상을 이해하면은 전부 다 쉽게 따라올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다음에 5번에 있는 제조소 등, 제조소 등은 뭐라 그랬어요?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라고 했죠. 걔네들에 대한 기준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출제 범위가 이렇게 쭉 바뀌면서 자,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요. 원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람들, 실제 내가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람들을 그런 걸 기준으로 출제 범위를 잡았다면 이번에는 위험물을 실제로 관리하고 점검하고 감독할 수 있는 사람들의 기준으로 출제 기준이 좀 바뀌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점검하기, 조사하기 이런 것들이 들어갔는데 자, 기본적인 내용이 바뀐 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내가 위험물을 취급하든 위험물을 점검하든 감독하든 관리하든 우리가 실제로 공부하는 그 법들, 위험물 안전관리법이나 기준들, 그런 것들은 사실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출제 기준이 변경됐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대로 기존에 있는 기출 문제 그대로 공부하셔도 됩니다. 크게 바뀌는 게 없습니다. 물론 이런 점검하기 같은 거에 위험물 정기 점검 관련된 위험물 정기 점검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예상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위험물 정기 점검이란 거를 연 1회 일정 규모 이상의 위험물 시설에 하게 되어 있었어요. 누가?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스스로 하게 되어 있었고, 원래는 내가 하고 보관만 하면 되다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바뀌었죠. 이거를 점검하고 나면 이제 소방서에 제출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에도 불구하고 위험물 안전관리자 분들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어떻게 바뀌나요? 향후에 어떻게 바뀔 건가요? 우리 지금 모든 건물들 소방 점검 받잖아요. 그렇죠? 소방 대상물들은 소방 점검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위험물 정기 점검 대상도 이제 내가 직접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전문 업체가 와서 바뀔 거예요. 위험물 정기 점검업이라는 게 생길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거에 필요한 인력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점검하기, 조사하기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험물 정기점검 쪽에서 실제로 점검을 수행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추가될 수 있다. 이거는 일단은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지는 몰라요. 예전에 위험물 기능장 쪽에서 이런 문제들이 한번 나온 적은 있긴 합니다. 아주 극소수의 문제였죠. 그렇긴 하지만 이제 기능사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기출문제 할 때 제가 분석을 해서 또 올려드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 점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비중 있게 나올 수 있다라고만 파악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거의 그대로다. 됐습니까? 네. 그럼 이렇게 해서 따라오시면은 여러분들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100점 만점에 몇 점이에요?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죠. 그죠? 합격이긴 한데요. 뭐 실제로 시험 보신 분들, 강의 듣고 시험 보신 분들 보면은 뭐 보통 80점 이상 정도 맞고 합격하시더라고요. 내가 60점이 간당간당한 것 같다라고 내가 채점했을 때 느끼면은 시험 발표 때까지 한 달 이상 걸리잖아요. 엄청 불안하잖아요. 내가 다시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은 60점을 목표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7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이상의 점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시험 보고 나서 이 정도면 됐어. 발 뻗고 주무시다가 이제 모험 받으면 돼. 자격증만 발급 받으시면 되죠. 그쵸? 그렇게 내가 일단 할 때 한번 빡세게 빡신다는 것도 아니죠. 70점이니까. 그죠? 내가 알아야 될 부분들을 확실히 정리하고 확실히 암기하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이렇게 점수 맞을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이렇게 해서 실기 관련된 얘기, 출제 기준 바뀐 얘기 했고요. 이번에는 실기 관련된 Q&A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기 시험을 볼 때 필기와는 다르게 필기는 필답이잖아요. 필기는 객관식이잖아요. CBT로 보잖아요. 그냥 컴퓨터 마우스로 클릭만 하면 되는데 실기부터는 써야 됩니다. 내가 직접 써야 돼요. 자, 어떤 방식으로 출제가 됩니까? 주관식 방식으로 뭐를 쓰래요? 검은색 볼펜으로 시험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물론 가면 다시 다 알려주지만 먼저 내가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건 다릅니다. 예전에는 검은색과 파란색까지 가능했어요. 하지만 파란색 안 됩니다. 꼼꼼한데 검은색 볼펜으로만 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답안 작성을 수정해야 되는 경우 수정 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용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수정 테이프 사야지? 사지 마시고요. 사지 마시고 감독관에게 손 들면 빌려줍니다. 빌려서 걔네가 준 걸로 하시면 됩니다. 답안 정정 시에는 사실은 수정 테이프를 예전에는 못 썼어요. 못 썼는데 이제 그 전에 어떻게 했냐?
정정하고자 하는 단어에 두 줄을 긋고 다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돼 있죠. 다시가 아니라 바꾸고 싶어. 그럼 여기다가 두 줄을 긋고 그 옆에다가 그냥 다른 말 써주면 쓰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둘 중에 편하신 걸로 하시면 돼요. 편하신 걸로 하시면 됩니다. 자, 실기시험지를 가져올 수 있나요? 못 가져옵니다. 위험물 기능사 실기는 시험지가 곧 답안지이므로 시험지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시험 답안지, 이렇게 큰 답안지에다가 여기에 뭐 1번 문제 해서 작은 1-1번, 1-2번 답하고 여기 답 쓰는 데가 있습니다. 답 쓰는 데가 있고 여기 식 쓰는 데도 있고요. 뭐 계산 문제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다 직접 다 써서 제출합니다. 제출하기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나올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갖고 나오신 가지고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많이 기억하고 나와서 이제 우리 강사 같은 분들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그런 걸로 가서 보건 문제를 만들죠. 그 보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다시 한번 이게 풀이하고 뭐에 중점을 두고 문제가 나왔는지 그렇게 분석하고 이제 강의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갖고 나올 수 없다. 원래는 필기 시험지는 갖고 나올 수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졌죠. CBT이기 때문에 안 돼요. 자, 시험지 작성 시 유의할 사항이 있나요? 라고 나왔습니다. 시험지 작성 시에 답란에는 문제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낙서나 특이한 기록사항 등을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자, 블라인드예요. 뭐냐면요. 그 사람의 이름이랑 뭐랑 이런 것들을 다 보이지 않게 하고 채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가 내가 특별한 표시를 계속했어. 제 이름이 김동재니까 답마다 DJ라고 다 썼어. 쭉쭉쭉쭉. 그러면은 채점자가 저를 아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대충해도 맞게 해줘.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옛날에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답안지에는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과 답안과 관련 특수한 표시를 하거나 특정인임을 암시하는 경우에는 답안 전체를 0점 처리합니다. 그렇죠? 깔끔하게 쓰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렇게 찍찍 이렇게 두 줄 긋고 쓰는 거 있잖아요.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됐죠? 답안 이외에 별도의 작성 공간이 필요한 경우는 시험지 하단에 마련된 연습란을 사용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시험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하단에 이 하단 이렇게 해서 여기 연습란 이렇게 있어요. 여기다 뭐 계산할 거 계산하고 뭐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여기 거는 채점에 들어가지도 않고요. 뭘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답안 작성 시 부분 점수가 있나요? 라고 나왔네요. 자, 제시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안이 2개 이상의 물음인 경우에 답안에 따라 부분 점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자, 옥내 저장 탱크 저장소에서 다음에 각 경우에 상호 간의 간격은 몇 미터 이상을 유지해야 되는지 각각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나왔네요. 그렇죠? 그리고 배점은 4점이 나왔습니다. 뭐 얘가 3점, 1점일지 2점, 2점인지 뭐 2.5점, 1.5점인지 그건 몰라요. 하지만 둘 중에 하나 맞추면은 뭐가 있어? 부분 점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은 2점, 2점이겠죠. 그쵸? 그래서 각 부분의 배점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부분 점수가 없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불건성률을 모두 선택하여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불건성률 여기서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랑 얘래 3개 씁니다. 근데 얘네 두 개는 맞았고 얘는 틀렸어. 부분 점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없는 거야. 틀리면 그냥 틀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부분 점수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이런 것들을 대충 제가 예상을 하면서 제가 나와서 각각의 점수를 좀 알아볼 수 있겠죠. 부분 점수가 항목이 나눠져 있다. 그러면 부분 점수가 있다. 이런 경우는 부분 점수 없다. 자, 이제 계산 문제에서 계산 과정이 틀린 경우 점수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나왔습니다. 자, 계산 과정이 틀렸는데 답이 맞았다. 계산 과정이 맞았는데 답이 틀렸다. 둘 다 빵점입니다. 계산 문제에서 계산 과정과 답란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계산 과정이 틀리거나 없는 경우는 0점 처리됩니다. 거기에 계산 과정을 쓰라는 칸이 있어요. 그 칸이 있으면 계산 과정 쓰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그럼 계산 과정을 쓸 때 거기다가 전부 다 단위 표기를 해야 됩니까? 단위 생략해도 됩니다. 계산 과정에는 해도 됩니다. 답에는 반드시 쓰셔야 돼요. 됐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이 계산하면서 뭐야? 반드시 공학용 계산기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공학용 계산기. 이렇게 우리가 보통 뭐 3월달, 뭐 2월 말 요럴 때 그 해 연도의 첫 시험을 보잖아요. 그 첫 시험을 볼 때 보면 어떤 분들이 있냐면요. 그냥 대학생들이야. 공부를 열심히 방학 동안에 한다고 막 했는데 신청도 해서 한다고 했는데 잘 못했어. 그럼 그냥 옵니다. 그냥 와서 고학년 계산기도 없이 와서 그냥 혼자서 막 빈 종이에다가 풀어요. 그죠? 그런 애들이라고 하면 되죠. 그런 분들 100% 탈락이죠. 그죠?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여러분들 무조건 가져가셔야 돼요. 고학년 계산기도 모든 걸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큐넷 들어가시면요. 자격증 접수하는 데 있죠. 큐넷. 한국산업인력공단. 거기 큐넷에 들어가시면은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고학년 계산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고학년 계산기는요. 이렇게 식을 입력해놔서 내가 이 문제를 보고 그 식이 뭔지를 기억하지 않고 그 식을 저장한 위치를 기억하면 그 식을 불러와줘요. 그럼 거기다 입력만 하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거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용 못하죠. 그죠? 그래서 큐넷에서 사용 가능한 계산기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계산 문제에 답하는 소수점 처리를 어떻게 표기할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개별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정수로 쓰시오 라고 했어요. 그럼 똑같이 13.457이 나왔다라고 칩시다. 근데 그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어? 문제에서 정수로 쓰시오라고 했으면 뭐야? 이거 여기서 반올림해서 쓰는 겁니다. 14로 씁니다. 근데 14가 아니야. 13이죠. 반올림이니까. 13이죠. 근데 만약에 그 문제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 근데 계산기에 답 결과 이렇게 나왔어. 어떻게 씁니까? 기본은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기재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13.46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그 다음에요. 우리가 주로 실기에 나오는 얘기가 PV나 LRT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통해서 뭐 압력을 구하거나 부피를 구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요. 자, 이때 약간 계산 방식에 따라서 답이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제가 가르치는 방식은 하나로 갈 텐데요. 어쨌든 두 개 다 계산 방식이 맞으면은 답에 오차가 있더라도 둘 다 맞게 해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헷갈리지 않게 한 가지 방식으로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그렇게 해서 소수점 처리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단위예요. 단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 가서 막상 봤는데 우와 엄청 쉽네 라고 막 흥분을 합니다. 와, 나 오늘 합격이야 하면서 막 풀어나가죠. 그러다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이 단위입니다. 단위. 자, 단위는요. 이렇게 문제의 단위가 주어졌을 경우와 단위가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단위가 주어졌을 경우 볼게요. 이산화탄소 12kg이 모두 증기가 된다면 1기압 100도씨에서 몇 리터가 되는지 구하시오. 자, 리터가 되는지 구하시오. 여기서 뭐가 나왔어? 리터라는 게 나왔죠. 이미 단위를 주어졌어. 이런 경우에는 어때요?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무방해요. 자, 밑에 단위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 볼게요. 5개 제형 탱크를 강철판으로 제작할 경우 두께를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되는지 쓰시오. 나왔죠. 얘는 단위가 안 나왔잖아. 그쵸? 얘 뭐 3.2mm가 될 겁니다. 3.2mm가 될 텐데, 자, 보세요. 얘는 단위가 안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밀리미터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약속할게요. 단위가 주어져 있든 주어지지 않든 무조건 단위를 씁니다. 무조건 단위를 씁니다. 되셨어요? 무조건 단위를 씁니다. 자, 어떻게까지 쓰느냐? 얘는 계산했을 때 정확한 값이 나오잖아요. 값이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0.03이다. 0.03 리터 이렇게 써줍니다. 됐어요? 얘 같은 경우는요.
두께를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되는가라고 나오면요. 얘는 어떻게 써줍니까? 3.2mm 뭐까지 써줘? 이상까지 써줍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약속하면 됩니다. 야, 이건 단위가 나왔으니까 안 써. 단위가 안 나왔으니까 단위 써야 돼.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무조건 단위는 다 쓴다 라고 처음부터 연습을 해야 빼먹지 않습니다. 단위 안 써. 나 열심히 계산했어. 0.03 썼어. 오케이, 0.03 썼는데 여기 단위가 안 나왔었어. 그러면은 그냥 0점이에요. 이해되셨죠? 약속했어요. 우리는 뭐든지 다 쓴다. 뭐까지 써준다? 이렇게 이상까지 다 써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이 문제에 맞게 맞는 단위와 이상, 이하, 미만, 초과까지 정확하게 써줘야 된다. 자, 볼게요. 화학 반응식 작성 시 개수는 꼭 정수로 작성해야 되나요? 라고 나왔습니다. 자, 화학 반응식 정수 뭐 A 더하기 B 더해서 C와 D가 반응식이잖아요. 반응식이 나왔는데 해보니까 계산하다 보니까 얘가 2분의 1몰이고 얘가 2분의 3몰이 나왔어. 그러면은 보통은 정수로 바꿔서 다 2를 곱하죠. 3A는 2B 더하기가 아니라 이게 C와 2D가 나온다. 이렇게 정수로 바꾸기도 합니다. 자, 화학 반응식의 개수, 몰수 이거죠. 이거는 정수, 소수, 분수로 작성해도 답안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 것처럼 써도 상관없고요. 아래 것처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필요하에 맞게 써주시면 됩니다. 원래는 옛날에는 정수로 쓰라고 했었어요. 근데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둘 다 답으로 인정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실기 시험에서 실제로 작성하는 방법들, 주의사항들 봤습니다. 뭐 이 주의사항 봐봤자 뭐예요? 정답이 맞아야, 그쵸? 잘 풀고 잘 외워서 정답이 맞아야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고 반드시 암기할 거 암기해 주시면은, 그쵸? 여러분들 쉽게, 재밌게 우리 위험물 기능사 합격하셔서 자격증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본 강의에서 또 즐거운 마음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